자, 이제는 우리가 수열을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죠. 등차는 뭐죠? 같은 차이란 뜻이라고 하면, 결국 차이가 같으려면 뭐죠? 같은 값이 빼진단 말은 같은 값이 뭐 한다고 할 수 있어? 더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수열은 뭘까요? 아주 단순해요. 수가 나열되는 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나열되지 않고 뭘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는데 그 규칙이 뭐야? 같은 차이에 있는 숫자들이 나열되면 등차 수열이에요. 자, 수열은 뭐냐 그랬더니 차례차례 나열되는 수의 열.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죠? 하나 뺄까요? 차례차례 나열되는데 뭐? 앞에다 가로치고 뭐라 한다? 규칙을 가지고. 됐습니까? 항이라는 건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 2, 3이라는 이렇게 수열이 있다고 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이게 항들을 우리는 이런 값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죠. 일반 항은 뭐냐? 보통 n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 식이에요, 식. 그래서 우리는 수열을 AN이라고 보통 일반 수열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써요. 물론 A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B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C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AN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AN을 많이 쓴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수열에서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인데요.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동그라지가 일정한 수 그리고 더해지는 그리고 수열 이 됐어요.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야. 일정한 수는 밑에 나와 있는데 공차죠. 왜? 같은 차이라 그랬으니까. 공차는 뭐야?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죠. 일정한 수. 공차가 D라면 우리 여기서 보시면 D는 뭐가 될까? D는 수예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차수를 나타낼 때 어떻게? 앞에 항과 그 다음 항, 그러니까 서로 한 개 차이 나는 항들의 차가 D 항상 뭐죠? 같은 값이 나오면 숫자가 나오면 우리는 등차수열이고요. 그걸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A의 n-1의 D라고 이렇게 일반항을 정의해 줍니다. 이 내용은 오른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등차 중항은 뭐냐? 등차 수열들이 중항이에요. 중항은 뭐죠? 중앙이라 중항이죠. 가운데 항이죠. 결국 뭐야? 세 개의 숫자가 주어지면 이 가운데 항이 어떤 특징을 가져. 뭔가 했더니 가운데 항은 나머지 양쪽에 있는 항의 합에다가 뭐 해줘? 2로 나눠준 거랑 어떻다? 같다. 근데 이걸 우리가 식으로 써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등차수열하면 등차수열이 이게 AN, 그 다음 항이 AN 플러스 1, 그 다음 항이 AN 플러스 2라고 쓴다면 이게 가운데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AN 플러스 2라고 써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2가 곱해지고 넘깁시다. 그러면 AN 마이너스 2에 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2는 이퀄 뭐가 돼? 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 또 하나 A에는 결국 뭐가 되는 거다?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 잘 안 쓰는데 좀 문제 풀다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 그때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수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수열은 지금 보니까 뭐가 수열 나열된 거야? 됐어? 끝? 항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나열되는 것들 항이라 그래. 그쵸? 근데 일정 규칙 없이 나열되는 것도 수열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뭐 한다? 규칙이 있는 걸 잘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규칙이 꼭 있어야 되냐고 그러면 우리 굳이 규칙이 없는 수의 나열을 못하러 따지겠어요. 규칙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수열이라고 봐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열되는 각 숫자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수열의 일반항은 뭐냐 그랬더니 문제에 보니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1 그러니까 분모는 첫 번째 항일 때 2, 두 번째 항일 때 3이야. 세 번째 항일 때 4야. 그러면 항의 숫자보다 하나 큰 게 분모했네? 그럼 n번째 항이면 n 플러스 1이겠네. 근데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이니까 n번째 항은 n이겠네. 이렇게
n에 관한 식을 나타내면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그거를 다음과 같이 a에는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10번째 항을 알고 싶어. 그러면 n 대신 뭐만 넣으면 돼? 10만 넣으면 되고 어떻게 돼? 11분의 10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밑에 것처럼 199번째 알고 싶어. 그러면 199 넣고 199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알게 되면, 일반항을 알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수열은 자연수 전체 집합을 정의한다. 왜 자연수 전체 집합일까? 우리가 항이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자연수로 나와야지 0번째 있어요? 없죠. 마이너스 1번째 없어요. 항상 자연수로만 됩니다. 2분의 1번째 없죠. 순서는 항상 자연수로 나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각각의 공역들을 정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정의역은 뭐다? 자연수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꼼꼼히 읽어보셔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 우리는 항을 나타내기 때문에 n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n에는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 뭐가 들어간다? 자연수만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첫 번째 수열인 등차 수열인데요. 1, 3, 5, 7이니까 매번 똑같은 수 얼마가 더해지죠? 2가 더해지죠. 그래서 일정한 수 2를 우리는 다시 공차 D라고 부르고 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수를 뭐라고 한다? 다시 비추시면 공차라고 한다. 자,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렇게 써지지만 보통 요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쓰세요. D는 뭐다? D는 숫자다. 그래서 우리가 식에서 이거 숫자가 나오면 아, A에는 뭐다? 등차 수열이다. 됐어요. 자, 일반항은 나열해 보면 알 겁니다. 첫 번째 항일 때는 A만 나오겠죠. 두 번째 항일 때는 A 하나에다가 D가 하나 더해지겠죠. 세 번째 항일 때는 A 하나에다가 D가 두 개 더해지죠. 그러니까 결국 N번째 항일 때는 똑같이 A지만 여기 항의 숫자보다 하나 적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n-3 돼서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일반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일반항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 우린 이렇게 쓰면 되겠네. 다시 써주면 d n 플러스 네모라고 할까요? 그럼 우리는 일반항 구할 때 이렇게 쓸까요? 결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니? 1차식이죠. 그리고 n 앞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 공차가 존재하죠. 그럼 네모는 뭐냐 그랬더니 네모는 원래 A-D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첫 번째 항만 알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오고 공차가 -3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지만 이렇게 쓸까요? A에는 일단 공차가 -3이고 우리는 -3n 써주고 네모를 채우면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야? 5잖아. 그럼 n 대신에 1을 넣어요. 그럼 A1은 -3 플러스 네모인데 그게 얼마라고? 5래. 그럼 네모는 얼마니? 8이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아, A에는 뭐가 되냐 그랬더니 -3에다가 네모에다 얼마 넣어줘? 8 넣어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은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등차수 일반항을 이렇게 주지도 않고요. 보통 이런 형태로 줘요. 그럼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형태를 보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떠올릴 수 있죠. 공차는 얼마고 D는 -3이고 초항은 얼마고 n-1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야? 5. 이렇게 우리는 식을 보고 등차 수열인지도 파악하고 또 모두 판단하게 돼 첫 번째 항과 공차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와 있긴 하네요. n에 관한 1차식이 주어지면 뭐야? 등차수의 일반항이라는 걸 연결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은 다음처럼 뭐야?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을 뺐더니 결국 뭐가 됐어? P가 나오는데 P가 뭐야? 공차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P는 뭐다?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중요하게 될 거예요. 자, 등차 중항인데요. 등차 중항은 세 수가 있는데 사실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요.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등차 수열을 또 어떻게 한다? 가운데 항은 나머지 두 항의 평균, 결국 뭐죠? 산술 평균이라는데 두 수의 합에 2로 나눠주는 거랑 같아져요. 그럼 우리는 가운데 항을 모르면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되겠죠. 다시 갈게요.
등차 수열일 때, 다시 볼게요. 등차 수열일 땐 요게 되네요. 그러면 요게 되면 등차 수열이에요. 이것도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등차 수열이가 된다 했지 않고 그 등차 수열이에요. 또 하나 아까 제가 했던 건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런 관계가 성립될까요? 앞뒤를 뺀 게 항상 같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이걸 딱 본 순간, 아, 이거는 등차 중앙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A에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특히 우리가 연속한 세 정수를 나타낼 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는 이쪽을 추천하죠. 왜? 이러면 뭐가 되죠? 보니까 연속한 세수일 때 어떻게 돼? 합했을 때 숫자가 사라지죠. 근데 등차수일 때는 연속한 게 아니라 같은 공차만큼 더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당연히 보니까 A를 기준으로 요쪽으로 D만큼인데 왼쪽은 작아지고 오른쪽은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더 쉽겠죠. 그래서 등차수열 3개를 정의할 때는 오른쪽처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수열의 역수로 이루어진 등차를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하는데, 조화수열은 눈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화수열은 아직 교육과정에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조화수열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